지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자산을, 아니 우리 모두의 자산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건 딱 한 곳에서 시작됐는데요. 그 연결고리,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저 멀리 이란에서 전쟁이 난 거랑 내 비트코인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근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그리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그냥 작은 지역 분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순식간에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오일 쇼크로 번지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지나가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숨통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숨통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시장은요, 기다려주지 않죠. 아주 즉각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WTI 유가가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2022년 이후 최고치인데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시장이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오르냐?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루에 무려 2천만 배럴. 이만큼의 원유가 그냥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건 조금 줄이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공급망이 붕괴된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인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딱 한마디 던졌어요. 4월은 3월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다.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라 거의 예언 수준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오일 쇼크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어떻게 다른 도미노들을 쓰러뜨리는지 그 끔찍한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흐름은 아주 간단하고 또 명확해요. 보세요. 1단계, 에너지 위기가 빵 터지죠? 그럼 2단계, 겨우 잡히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다시 치솟습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뭘까요? 네, 결국 주식, 코인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름값은 세상 모든 물건의 가격에 녹아있잖아요. 공장을 돌리고 트럭으로 물건을 나르고 전부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유가가 폭등하면 당연히 우리 생활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를 향해 가니까 시장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희망이 사라진 시장에선 투자자들이 뭘 할까요? 남은 건 딱 하나죠. 바로 패닉셀, 대규모 투매입니다. 가장 먼저 얻어맞은 곳은 역시 전통 주식시장이었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79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조정 국면,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바다 건넌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4.47%나 폭락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한 배를 타고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럼 변동성의 끝판왕,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을까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0점 만점에 단 9점이 나왔습니다. 극도의 공포 상태. 이건 그냥 무섭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그냥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렇게 공포에 떨면서 모든 걸 내던지고 있을 때 이 시장의 물밑에서는 아주 조용히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시장의 기가 막힌 역설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을 보면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3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 투매를 하고 있어요. 2022년 대폭락장 이후 최대 규모의 항복 선언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로 13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4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거예요. 이건 그냥 떨어지니까 좀 사볼까 하는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인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거대한 자본, 바로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쩌면 이건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죠.
지금 시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서로 다른 신호들이 막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신호가 충돌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쪽에서는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3배나 잘 나오면서 아니야, 경제는 아직 뜨거워 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거의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 장벽이 생기면서 미국 자산은 이제 팔아야 한다는 거대한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국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공포를 파는 사람은 누구고, 반대로 그 공포를 기회 삼아 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